자, 오늘은 지수를 공부해 봅시다. 자, 지수 파트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지수가 자연수인 범위에서, 그죠? 지수가 자연수인 범위에서 거듭 제곱을 배웠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이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되는 걸 배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수가 실수로 확장되는 내용을 배우는 이유는 뒤에서 배울 지수함수 있죠, 그죠? 자, 지수함수를 정의하고 지수함수를 배우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 이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중학교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2의 세제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미수가 2고 지수가 3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죠? 자, 미수는 지수가 3이니까 지수의 역할은 미수를 거듭 제곱하는 거죠. 그죠? 3번이니까 3번 거듭 제곱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미수의 역할은 제곱되는 수가 되고 곱해지는 수가 되고 지수는 같은 수를 그렇죠. 미수 같은 수를 여러 번 제곱하는 것을 표현한다. 이때 제곱이라는 의미는 두 번 곱하는 걸 얘기합니다. 두 번 곱하는 거. 자, 두 번 곱하는 횟수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세제곱하면은 3번 곱해라. n제곱하면 n번 곱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거듭 제곱되어 있는데 이 거듭 제곱은 이제 중학에서 배운 거죠. 그죠? 어떤 수를 했죠. 어떤 수인데 이때 어떤 수는 미수입니다. 미수인데 범위는 실수 범위까지 확장된 거죠. 그죠? 어떤 수든지 지수의 개수만큼, 이때 지수는 자연수로 했죠. 그죠? 지수의 개수만큼 여러 번 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은. 자, 그래서 미수가 마이너스 2가 되든 2분의 1이 되든 마이너스 3분의 2이 되든 루트 3이 되든 모든 수를 지수만큼 곱해라는 얘기죠. 두 번 곱해라. 세 번 곱해라. 이렇게 루트 3을 세 번 곱해라.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렇죠? 마이너스를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되는 거 알죠? 그죠? 그런 내용.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하면 플러스 된다는 내용. 자,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지수를 실수로 확장 시도했는데 이거는 수학자들 호기심으로 시작됐답니다. 자, 호기심으로 이 미수를 이렇게 여러 번 곱하는데 정수로 하면은 또 분수로 된 유리수로 하면은 루트로 되어 있는 무리수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시도를 해봤는데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었을 때 봅시다. 자, 정수로 확장되었을 때는 지수가 0과 음의 정수가 추가되죠. 그죠? 자, 정수로 확장되니까 0과 음의 정수가 추가되는 경우인데 자,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미수가 있죠. 미수가 보시면은 어떤 수가 오더라도 미수가 어떤 수가 오더라도 이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지수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0이죠. 그죠? 지수가 전부 다 0이야. 지수가 0이라고. 지수가 0이면은 미수가 어떤 수가 오더라도 그 결과는 1이 됩니다. 1이. 자, 1이 됐죠. 그죠? 자,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지수가 마이너스 1이 됐죠. 그죠? 지수가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미수가 분모로 내려간다는 것. 자, 그래서 2가 분모 2로 내려갔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역시 지수가 되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 미수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분모로 내려갔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2의 마이너스 3승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2의 3승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자, 이때 어떻습니까? 지수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 2의 세제곱은 어때요? 분모로 내려갔죠. 그죠? 이렇게 분모로 내려갔다. 자, 이런 특징이
정수로 확장되었을 때 나타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계산한 결과가 지수가 0이 나올 때 1이고 계산한 결과가 지수가 마이너스 1이 나올 때 밑수가 분모로 내려간다. 자,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 있죠, 그죠?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지수가 0이 나오고 지수가 마이너스 1이 나왔을 때 1이 되고 밑수가 분모로 내려간다는 것. 이것만 취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박스에서 보이는 이 두 가지만 명확하게 계산 결과를 이용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정수를 확장했을 때의 특징은 반드시 이때 밑수 A가 실수인데 0이 되면 안 돼. 0이 되면 밑수는 실수인 실수지만 0이 아닌 실수야. 그렇죠. 왜 0이 아니면 0이 아니어야 될까? 여기 분모요 A가 있잖아. 그제? 분모가 수학에서는 0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A가 0이 아닌 실수다 이 말이지. 그지? 자, A가 0이 아닌 실수일 때는 계산을 그냥 자연수일 때와 똑같이 계산하면 돼. 똑같이 계산하는데 결과가 지수가 0과 마이너스 1이 나왔을 때 이 두 가지로 표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이렇게 보자. A의 제로 같은 경우는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죠. 자, A의 세제곱하고 A의 세제곱 하면은 지수 치가면은 A의 3빼기 3 되잖아. 그죠? 자, 그럼 A의 0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A 곱하기 A니까 이렇게 해서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A의 영성은 1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A 인버스는 A 마이너스 1승은 이렇게 되죠. A 제곱하면은 A의 1 마이너스 2지. 그러면 A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죠? 자, 그런데 A가 A 곱하고 A 되겠다. 약분하면은 A분의 1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이 된다. 자, A 마이너스 1승은 A의 역수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그냥 지수 법칙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계산한 결과가 지수가 0이 나오면은 1이 되고 지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밑수를 분모로 보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 그대로 활용해서 결과가 0승 마이너스 1승 나오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반드시 A는 이때 0이 되면 안 되죠. 그죠?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하에서 이 내용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참 쉽죠? 자,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었을 때 봅시다.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었다는 얘기는 분수가 추가됐다는 얘기죠. 자, 분수가 추가되었을 때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 말인데 여기 박스를 보시면은 이제 AB는 미수죠. 그죠? 자, 미수인데 이 미수가 임의의 양의 실수 이렇게 임의의 양의 실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 이 말은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었을 때는 미수가 0보다 클 때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유리수로 확장되었을 때 지수가 미수는 양수가 되어야지 0보다 커야지 이런 지수 법칙을 그대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 배웠던 정수로 확장되었을 때는 미수가 0이 아닐 때, 그렇죠? 0이 아닐 때 이런 지수 법칙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서는 유리수로 확장되었을 때는 0보다 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 mn 같은 경우 mn은 지수죠. 지수인데 이 지수가 실수일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실수는 무리수와 유리수 다 포함하고 있죠. 그죠? 자, 말하자면 지수가 무리수일 때도 유리수와 똑같이 밑수가 양수가 되기만 하면은 똑같이 이 지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유리수나 무리수나 모두 밑수가 양의 실수일 때는 그대로 지수 법칙을 사용하면 된다. 편안하게 계산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빨간 박스 내용을 봅시다. 자, 이 빨간 박스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은 유리수로 확장되었을 때 이 지수 법칙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a제곱분의 1하고 a의 마이너스 1은 같은 수죠. 그죠? 자, 이 수의 세제곱근 이렇게 하는 거 배웠죠. 그죠? x제곱은 a 하면 a의 제곱근 xn 하면은 a 하면 a의 n제곱근 이런 거 배웠잖아. 그죠? 이처럼 이 수의 세제곱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x는 세제곱근 a제곱분의 1 하고 세제곱근 a의 마이너스 2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위에 있는 이 내용이죠. 이 내용 같잖아. 그죠? 자, 근데 여기 이꼴 돼 있어. 이꼴 돼 있어. 그럼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x 값은 a의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게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공식을 그대로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공식이죠. 이 공식을 그대로 따라서 적은 겁니다. 적어서 유도를 해서 끼워 맞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구조로 계산이 된다는 것을 우선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서 내용을 인식하고 관찰해 보세요. 자, 이제 이 빨간 박스에 있는 이 공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공식은 a의 n제곱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a의 n제곱근 이 표현 방식은 익숙하죠. 그죠? a의 n제곱근 여기에서 도출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n은 이때 자연수에서 정의된다 했죠. 그죠? 자, 자연수에서 정의되는데 이 자연수라면 짝수와 홀수로 나눠지잖아. 자, 그때 짝수일 때는 그 짝수가 어떤 수이든 간에 항상 두 개의 실근만 존재한다 했죠. 그죠? 자, n이 홀수일 때는 홀수가 어떤 값이든 간에 한 개의 실근만 존재한다고 했죠. 그죠? 자, 기억나죠? 자, 그래프로도 설명했고 다 했죠. 그죠? 자,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유리수로 확장된 특수한 경우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 정의가 어떻습니까? 밑수가 양의 실수가 되어야 된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x는 n제곱근 a 이렇게 플러스로 바로 적으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공식에서 결과적으로 x는 a의 n분의 1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은 a의 n분의 1은 n제곱근 a와 같아 이 말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여기 a에 1대인데 1 이게 지수죠. 그죠? 자, 이때 미수가 a인데 제곱변에 표시되어 있는 이 n이 지수의 분모로 간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1 있다면 n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러면은 유리수로 확장된 지수의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죠. 자, 이때 지수의 분모가 n일 때 제곱근으로 가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2가 오면은 제곱근, 3이 오면 3제곱근 그런 관계, 그지? 5가 오면 5제곱근 그런 관계. 자, 그래서 제곱근 표시와
지수가 유리수인 표현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공식 봅시다. 두 번째 공식은 A의 M의 N제곱근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유도되는 겁니다. A의 M의 N제곱근 이렇게 여기에서 유도되는데 X는 역시 N제곱근 A의 M 이렇게 되겠죠. 자, 역시 근은 X의 근은 이렇게 나오죠. 자, 자유자재로 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여기서 표현하기를 N분의 M 하면 되죠. 그죠? N분의 M, N분의 M. 맞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여기서도 봐. 3분의 마이너스 2 이래 있죠. 3분의 마이너스 2 이래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됐다. 근데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요 제곱근 앞에 붙는 요 N 있죠. 그죠? 이거는 전부 다 자연수가 돼야 되죠. 자연수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N은 전부 다 자연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N은 전부 다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N은 전부 다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있는 N은 전부 다 자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의 분모는 자연수로 표시된다.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 그래서 분모에 대한 제곱근, 분모에 대한 제곱근으로 표현된다는 거. 분모에 대한 제곱근, 분모에 대한 제곱근으로 표시되어서 왔다 갔다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봅시다. 2에 2분의 1 하니까 2에 2분의 1 됐죠. 그죠? 2에 3분의 1 승하니까 2에 3분의 1 됐죠. 그죠? 2에 3분의 2 하니까 2에 3분의 2 해서 세제곱근 4 이렇게 되었죠. 자, 여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왔을 때는 마이너스를 빼면은 밑수가 2분의 1로 변하죠. 자, 그래서 지수가 3분의 1 되니까 2분의 1에 3분의 1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밑수를 보냈죠. 그죠? 자, 이렇게 분모로 보낸 이 경우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출처가 이렇죠. 2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1 이어서 온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지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밑수는 무조건 분모로 간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분모로 가면은 2에 3분의 1에 1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분모는 세제곱근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큰 박스를 봅시다. 큰 박스를 보면은 A, X 돼 있는데 X는 지수죠. 지수로 이제 확장이 되었다. 확장이 되었을 때 밑수 A는 양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구조죠. 자, 이런 구조인데 만일에 밑수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은 루트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루트 2i가 돼가 헛수가 된단 말이야. 우리는 계산한 결과가 실수가 돼야 되는데 헛수가 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수는 양수가 돼야 된다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자, 미수가 양수라 하더라도 이 수학자들이 관찰해 본 결과 0과 1 사이일 때하고 미수가 1보다 클 때하고 두 가지 상반된 구조가 나오더라 이 말이야. 자, 0과 1 사이에서는 이 지수가 저 x의 값이 크면 클수록 점점 값이 작아지더라 이 말이지. 그런데 미수가 1보다 클 때는 이 x값 저 지수를 크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점점 더 커지는 구조가 되더라 이 말이지. 이런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보고 수학자들은 이 구조를 보고 x 저 지수의 크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이 구조를 보고 y=ax라는 지수 함수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수학자들이 이렇게 이 구조를 보고 y=ax라는 지수 함수를 만들어내었는데 이 지수 함수의 근본이 되죠. 그죠? 미수가 0과 1 사이일 때 하고 미수가 1보다 클 때 이때 감소 함수와 증가 함수라는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로 구별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감소 함수일 때는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x값이 커지면 클수록 점점점 값이 작아지고, 또 증가 함수일 때는 이렇게 a가 1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y값도 커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증가함수라 하고, 이렇게 이 모습을 보고 지수함수의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반대로 x값이 작아지면은 거꾸로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어떤 결과를 지수함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수가 실수로 확장되는 이 과정에 여러 가지 관찰한 결과가 이 지수함수를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a가 1일 때 나오죠. a가 1일 때는. a가 1일 때는 지수가 어떤 값이든 간에 결과가 1이 나오죠. 그죠? 자, 계산할 때는 a가 1일 때는 1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수함수와 연결할 때에는 a가 1이라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a가 1이 되면은 지수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수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결과는 항상 1이 나오죠. 자, 그래서 y=1이라는 상수함수가 되어버리잖아. 그렇지. 상수함수가 되어버리니까 지수함수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된다고. 자, 그래서 지수함수에서는 미수가 1로 정의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a는 0과 1 사이,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로 구분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바닥에 있는 이 내용들이 지수가 실수로 확장될 때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죠. 그죠? 계산하는 방법에서부터 지수 함수로까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품고 있죠. 그죠? 자, 문제 한 문제 풀어봅시다. 자, m은 135 이하의 자연수이고 n은 9 이하의 자연수인데 이때 이 수의 값이 자연수일 때 m 플러스 n이 최대값 구하라 했죠. 자, 그럼 이 수를 지수화 시켜 봅시다. 2m의 3분의 1하고 n의 2분의 3 되죠. 그죠? 자, 이때 미수가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뭉쳐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미수가 다르니까 계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개별적으로 2m을 a 세제곱으로 치환을 하면은 자, 지수가 3으로 약분이 되어서 a 자연수가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n은 b제곱으로 치환하면은 약분해서 b세제곱해서 또 자연수가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치환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EM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EM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수가 135니까 1을 곱하니까 270이 되겠죠. 그죠? 270이 제일 큰 수가 되는데 여기 a 제곱은 a가 자연수이고 자, 자연수이고 될 수 있는 값. 자, a가 자연수니까 대입해 봅시다. 1, 2, 3, 4, 5, 6 해서 전부 다 세제곱 1 해보죠. 세제곱 하니까 6의 세제곱은 얼마냐 하면은 216이야. 5의 세제곱은 125죠. 4의 세제곱은 64지. 3의 세제곱은 27이죠. 2의 세제곱은 8이고 1의 세제곱은 그냥 1이지. 그죠?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7의 세제곱은 270을 뛰어넘어. 그래서 안 되죠. 제일 큰 수 270이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m의 범위가 제일 큰 수가 135인데 일단 구하기 위해서 짝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 결과가 짝수가 되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홀수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이 홀수도 안 되고 여기 홀수도 안 돼. 그렇죠. 자, 그래서 m의 값을 구해보니까 8을 2로 나누니까 4가 되겠죠. 그죠? 자, 64는 2로 또 나누니까 32가 되겠지. 또 216은 108이 되겠죠. 그래서 m 값을 구했죠. 그죠? 자, 근데 가장 최대값이라 했으니까 108이 결정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b제곱도 봅시다. b제곱도 보면은 자, n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수가 9까지란 말이야. 9까지인데 b 같은 경우는 b제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수는 1의 제곱하면 1이 되고 2의 제곱하면은 4가 되고 3의 제곱하면은 9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b의 값은 1, 2, 3이에요. 그죠? b의 값은 1, 2, 3이고 n의 값은 가장 큰 수가 9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08하고 9하고 합치니까 117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17이 답이 된다. 자, 두 번째로 같은 방식인데 이 m 전체를 치환하지 않고 m 자체가 제일 큰 게 135죠. 그죠? m 자체를 가지고 본다면은 m이 2의 제곱하고 a 세제곱이 된다죠. 자, m이 2의 제곱 되면은 앞에 있는 2까지 합쳐서 세제곱이 되니까 3으로 지수가 약분이 되죠. 자, 그래서 자인수가 되고 이 a 세제곱은 역시 자인수가 되죠. a로. 자, 이렇게 2의 제곱 곱하기 a 세제곱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a 같은 경우는 자인수니까 역시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 27이죠. 27이고 8이고 1이죠. 여기에 4를 곱한다고. 4를 곱하니까 4가 되고 4를 곱하니까 32가 되죠. 4를 곱하니까 108이 되죠. 그죠? 앞에 문제와 똑같죠. 그죠? 앞에 풀이와. 자,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거는 108이다. 역시 여기에서 큰 거는 9다. 그래서 108 플러스 9는 117. 이렇게도 풀 수 있겠죠. 그죠?